네,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게 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역산업 HRD 연구센터의 정은진입니다. 네, 오늘의 발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찾아가는 직업훈련의 사업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찾아가는 직업훈련의 사업 개요에 간단한 설명을 드린 후에 단계별로 운영 가이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재정 목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해소 등을 위해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매우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의 훈련 심사 체계로는 대응의 한계가 있었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0년도 11월부터 고용위기 업종 종사자의 고용유지 등을 위한 훈련을 개설하기 위해서 본부 중심 찾아가는 직업훈련을 시행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본부 중심으로 찾아가는 직업훈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 부족 및 현장 상황 파악의 어려움 등의 약간의 한계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훈련 수요자가 고용유지 및 이전직 등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희망하는 훈련을 수시로 발굴하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그리고 특별지원업종 등 지역 및 산업별 현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주체로 그리고 국민 내일배움 카드 제도를 활용해 맞춤형 훈련 과정을 개설하는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재정 목적을 살펴보시면요. 사실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은 심평원을 통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훈련 과정을 심사하고 그리고 개설하던 중앙 중심의 훈련 공급 체계와는 달리 지역 단위로 직업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위기 분야 종사자 등의 이전직 등을 위한 훈련 과정을 수시로 개설하기 위한 것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 신규 사업인 만큼 사업 목적, 사업 대상, 사업 주체, 사업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 단계별로 수행 기관이 준수 및 참고해야 되는 사항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다만 본 가이드라인은 찾아가는 직업훈련 시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 등을 요청하는 현장 의견 등에 따라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업종 등 위기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유지 및 이전직 등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원 대상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속하는 산업, 그리고 대량 고용 변동 신고가 접수된 산업, 특성상 경력 단절다 등이 다수 발생하는 산업, 폐업 신고가 다수 발생한 산업, 그리고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일자리 축소가 예상되는 산업 등 직업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분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이와 같은 산업군을 고려해서 지역인자위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산업의 사업주 및 재직자, 실업자 등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개설 훈련을 보실 텐데요. 위기산업 종사자 대상 직무능력 향상 훈련 그리고 타 기업으로의 이전직을 위한 훈련 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만 폐업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 및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는 취업, 창업을 위한 훈련 과정도 개설이 가능하고요. 더불어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위기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실업자, 즉 위기산업 재직 경력자를 대상으로 고용 복귀를 위한 훈련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기존 계좌제 훈련 등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훈련 과정과는 중복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대사항을 설명드릴 텐데요.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위기 분야에 대한 맞춤형 훈련 과정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기존 훈련 과정과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규제 완화 측면에서 보실 텐데요. 국민 내일배움 카드상 이 사업은 특화 훈련 과정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통합심사에 국한하지 않고 수시심사 및 과정 승인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훈련 기관으로는
대학 등 법령상 훈련 공급이 가능한 모든 기관을 인정하고 그리고 심평원의 인증평가를 면제하되 RSC를 통해서 준법성 등 최소 요건만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을 심사하실 땐 NCS 훈련 기준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제외가 되고요. 훈련생들의 출결 등 훈련 운영에 관련해서는 국민 내일배움 카드 운영 규정을 준용하되 훈련 시간 및 방식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허용이 매우 가능합니다. 지원 확대 측면에서 보시면요. 위기 분야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훈련 과정을 운영할 때에 훈련기관의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 단가의 130%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를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 기관별 역할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본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그리고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업, 종사자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위기산업 등을 선정하고 훈련 수요조사 및 발굴, 그리고 훈련과정 개설 및 지원, 이 외에도 훈련 희망 집단과 훈련기간 매칭 등의 업무의 수행을 해주셔야 하고요. 고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자위가 요청할 때에 위기산업 및 직종발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심사 및 승인 등의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배움 카드 발급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역산업 HRD 연구센터에서는 사업 참여 RSC 공모 등 사업 절차를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훈련 수요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RSC의 훈련기관, 훈련과정 심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 등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렸는데요. 주요 흐름들을 보시면 먼저 위기산업 선정 및 훈련 수요 발굴에는 RSC가 주체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훈련 기간 및 과정 발굴, 이후에 훈련 개설 컨설팅, 그리고 훈련 과정 심사 및 승인, 성과 관리의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본 PPT에 나와 있는 내용을 면밀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사업 단계별 운영 가이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산업의 선정 부분인데요. 위기산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경영 또는 고용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해당 분야 종사자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지원 필요성이 시급하고 큰 것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판단한 분야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 업종에 속하는 산업, 그리고 대량 고용 변동 신고가 접수된 산업, 특성상 경력 단절자 등이 다수 발생하는 산업, 폐업 신고가 다수 발생하는 산업 등으로 여러 가지 예시를 들 수 있겠지만 이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다양한 고용통계의 분석,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직업훈련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기산업 종사자의 정의를 보시면 위기산업에 속한 사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위기산업에서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위기산업에서 종사하다가 실직 또는 폐업한 자들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을 보시면요. 본 사업은 국민 내일배움 카드 제도를 활용하여 수행되는 바 국민 내일배움 카드의 발급 및 지원 제외 대상은 본 사업을 통한 지원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가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본 PPT를 보시면 국민 내일배움 카드의 지원 제외 대상이 그 레베카 운영 규정에 근거해서 나와 있는데요. 세부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 1번부터 14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지원 대상에서 월 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는 제외가 되는데 찾아가는 직업 훈련으로는 지원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운영 규정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본 사업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는 바와 1번 만 45세 미만이면서 2번 월 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그리고 3번 대기업 근로자는 찾아가는 직업 훈련을 통한 지원이 당연히 어렵게 되겠습니다. 다만 대기업 근로자이더라도 만 45세 이상이거나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평균 임금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더불어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 내 대기업 종사자는 고시로 지정된 기간 동안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본 사업을 통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산업의 선정 절차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파악 및 분석 부분인데요. 위기산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산업 및 고용 현황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파악 및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RSC가 위기산업 파악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하되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요청을 할 것이고요. 이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적극 협조하여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량 고용변동 신고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각각의 정의는 PPT 내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기산업을 지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자료 파악 및 분석 그리고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등 논의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위기산업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 최종적으로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기산업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위기산업 지정하실 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산업 분류를 하실 때 그리고 RSC가 위기산업을 선정할 때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이하로 산업명을 작성하셔서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산업 지정에 개수 제한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RSC가 본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위기산업의 개수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분야가 고용위기 등으로 직업훈련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분야라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겠죠.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훈련 수요의 조사 및 발굴에 관련한 운영 가이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 및 방법을 보실 텐데요. 일단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선정한 위기산업 내에서 휴직 및 실직 위기 상태에 있는 재직자, 그리고 폐업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 또한 퇴직 및 폐업으로 실직한 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 수요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조사 내용을 보시면 위기산업 종사자 중에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파악해 주시고 해당 종사자가 고용유지 또는 이전직 등을 위하여 희망하는 훈련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주셔야겠습니다. 다만 훈련 수요 조사 및 발굴 시에 위기산업의 현황 그리고 훈련 수요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조사 방법을 보시면 RSC가 지역 여건과 조사 대상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기산업 종사자 및 위기산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시거나 위기산업 관련 협회, 노동조합 등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훈련 수요조사 발굴에 대한 비용 지원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요. 21년 찾아가는 직업훈련 레베카 특화훈련 과정은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예산을 활용되는 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훈련 수요 조사 및 발굴 등을 위해 활용할 사업 운영비 지원 예산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역산업 HRD 연구센터와 협조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고요.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도 참여하는 지역 인자의 대상으로 공지를 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마련한 양식에 맞추어 작성 및 송부 등을 부탁드립니다. 또 중요한 사항은요. 훈련 수요조사 발굴 시 안내 필요사항이 있겠는데 훈련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위기산업 종사자와 접촉하는 경우
찾아가는 직업훈련에 따라 개설된 훈련 과정을 참여했을 때 그 훈련생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전달해서 참여를 유도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훈련비에 대한 설명이 간단히 나오는데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 한도는 원칙적으로 300에서 5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을 모두 소진한 경우 해당자들 아래 보시는 표와 마찬가지로 100에서 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이 외에도 다양한 안내 사항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 놓았는데 이 세부 내용들을 면밀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1회에 한해서는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훈련 참여 시 계좌 한도 내에서 최대 200만 원 범위 안에서 차감을 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 참여자의 부담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다만 1회를 초과하여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 과정과 동일하게 자부담률을 적용하게 될 예정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상세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외에도 훈련 장려금, 그리고 취업 성공 수당, 그리고 생계비 대부, 생계비 지원 등이 있으니 세부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적절하게 설명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훈련 기간 및 그 훈련 과정의 발굴 및 심사와 관련한 가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굴 부분인데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그들이 파악한 훈련 수요에 따른 적합한 훈련 기관 및 훈련 과정의 발굴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저희가 3가지 예시를 두었는데요. 첫 번째는 훈련 과정과 기관을 동시에 공모하는 훈련 과정 기관 공모형이 있겠고요. 두 번째 훈련 기관 공모형은 구체적인 훈련 과정 개발을 미리 진행한 후에 그 개발된 훈련 과정을 공고하고 적합한 훈련 기관을 공모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훈련 기관 협력형 같은 경우에는 RSC가 파악한 훈련 수요를 바탕으로 해당 훈련을 적절히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내 우수 훈련 기관과 함께 과정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훈련 과정을 발굴하실 때 이 전직 등을 위한 훈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집체 훈련 과정을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 부분을 보실 텐데요. RSC가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 기관 및 과정을 발굴한 경우 그 심사를 위해 훈련 기관으로부터 훈련 과정 인정 신청서와 훈련 과정 실시 계획서를 접수받으셔야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심평원의 인증평가 및 통합심사 기준을 참고하시고 훈련 기관 및 과정 적합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셔서 특별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SC는 훈련 기관 및 훈련 과정 심사 과정에서 관할 고용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요청하시고요.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심평원 및 직능원의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훈련기관 발굴 및 심사 유의사항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인증평가 면제 부문입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사업상 훈련 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훈련기관은 심평원을 통한 인증평가를 사전에 거쳐야 되지만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에 따른 훈련 과정을 운영할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인증평가를 반드시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RSC는 인증평가 여부와 별개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훈련기관의 적합성을 심사해 주시고 참여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훈련기관의 요건을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RSC는 훈련기관의 적합성에 대한 자체 심사 기준을 마련하되 중요한 몇 가지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충족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겠고요. 특히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에 고용센터와 협의를 하시고 심평원에 대한 의견 조회를 거쳐서 해당 기관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지 먼저 판단해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인증평가의 심사 요소 중 준법성 등은
훈련기관이 준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훈련기간 유형에 따라서 구분해 주시고 그 적정성을 심사해 주셔야겠는데요. 먼저 훈련기관이 인증보유기관이다 라고 했을 때 심평원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이미 준법성 등 심사를 거쳤으므로 RSC 자체적으로 별도의 심사 없이 적정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 유예 기관의 같은 경우에 심평원의 훈련기간 평가에 따라 인증 유예 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준법성 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 심사 없이 부적정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심평원의 인증평가를 거친 이력이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심사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주셔야겠는데요.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준법성이 있고요. 재정 건전성이 있는데요. 세부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준법성의 내용은 고용센터에 요구하셔서 해당 정보를 받으시면 되고요. 재정 건전성 같은 경우는 해당 훈련기관에 직접 해당 내용을 요청하셔서 세부 자료들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 아래 4개 항목에서 기준에 따른 총 감점이 20점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부적정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훈련 과정의 발굴 및 심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통합심사 면제 부문을 보겠습니다. 국민 내일배움 카드 사업의 지원을 받는 훈련 과정으로 개설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심평원을 통한 통합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에 따라 개설된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통합심사를 거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함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RSC는 통합심사의 일정 또는 기준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타당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훈련 과정의 적합성을 심사해서 개설 여부 등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훈련 과정의 심사 요건을 보실 텐데요. RSC는 훈련 과정의 적합성에 대한 자체적인 타당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심평원이 통합심사 기준으로 어떤 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 통합심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NCS 적용 필수 기준 등은 찾아가는 직업훈련을 통한 훈련 과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 제시된 절차에 따라 훈련 과정 심사 등을 진행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훈련 과정 심사 단계별 주요 사항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훈련 과정 NCS 직종 분류 적정성 검토 부분입니다. 훈련 과정이 어떠한 NCS 직종에 해당하는지는 훈련비 지원 단가 및 취업률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고요. RSC는 발굴 또는 개발한 훈련 과정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으로 편성된 직종이 해당 훈련 과정의 NCS 직종 분류가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반면에 NCS가 개발되지 않은 직종의 경우에는 가장 적절한 그리고 연관성이 높은 NCS 직종으로 분류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적정성 검토 훈련 기관의 실시 가능 직종 여부인데요. 훈련 과정을 운영할 훈련 기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훈련 기관의 유형에 따른 증빙 자료를 확인하셔서 훈련 기관 및 훈련 과정의 직종이 서로 부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표를 보시면 훈련 기관 및 시설 유형별 직종 부합성 검토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정 편성 기본 요건의 충족 여부인데요. 국민 내일배움 카드 훈련 과정은 참여자의 취업, 창업 및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서 훈련 시간 및 기간 그리고 시설 기준에 대한 최소한 요건을 선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훈련 과정 또한 국민 내일배움 카드 훈련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훈련 과정의 유형에 따른 기본 요건 등을 꼭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 충족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겠는데요. 찾아가는 직업훈련에 따른 훈련은 NCS 적용 기준을 제외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국기 훈련이 아닌 계자제 훈련으로 개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나와 있는 표가 국민 내일배움 카드 훈련 과정 유형별 과정 편성 기본 요건인데요.
여기 밑줄친 부분을 잘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훈련 시간 및 훈련 기간과 관련해서 실업자 계좌제의 경우는 10일 이상 40시간 이상을 최소 요건으로 두고 있고요. 재직자 계좌제의 경우에는 2일 이상 16시간 이상을 기본 요건으로 두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 같은 경우에도 실업자 계좌제, 재직자 계좌제 모두 10인 기준 30제곱미터 이상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NCS 적용 필수 기준 충족 여부인데요. 이 부분은 찾아가는 직업훈련에 따른 훈련 과정은 수요 맞춤형 훈련 과정의 개설을 위하여 NCS 기준을 필수 적용하지 않고 과정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청 제한 분야 및 중복 훈련 분야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참여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여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무 능력 향상 등과 관계가 없는 교육과정 또는 정보의 지원 필요성이 적은 과정 등에 대해서는 신청 제한 분야로 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찾아가는 직업훈련 역시 위기 분야 종사자의 이 전직 등을 위한 직무 능력 향상에 더욱 집중한 사업임을 고려할 때 신청 제한 분야에 해당하는 훈련 과정은 개설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국민 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 제4항 신청 제한 분야 유형인데요. 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신청이 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신청 제한 분야 및 중복 훈련 분야 여부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중복 훈련 관련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직업훈련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급격한 고용 위기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통합심사에 비해 규제를 완화한 맞춤형 훈련 과정을 개설하는 것임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통합심사 과정을 통하여 개설 훈련 과정과 중복이 되는 훈련 과정을 다시 개설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심사 대상인 훈련 과정과 기존 훈련 과정 간의 중복 여부를 반드시 심사해 주셔야겠습니다. 훈련 과정의 중복 여부 판단 관련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해 놓았는데요. 이 부분을 꼼꼼하게 파악하시어 되지 않는 과정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정 적정성 여부입니다. RSC는 위기산업 종사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훈련 목표를 바탕으로 훈련 과정이 훈련 목표에 부합하는 적정한 훈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훈련 방법과 교강사, 훈련 시설,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훈련 내용, 방법 등 과정 적정성을 평가하는 여러 요소 중에 미흡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부적정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기존 심평원 통합심사에서 훈련 내용 및 방법 등이 미흡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 과정과 동일 혹은 유사한 훈련 과정은 역시 부적정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한편 해당 지역 위기 분야의 훈련 수요가 상당해서 발굴한 모든 훈련 과정을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RSC가 자체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점수를 책정하시고 우수한 훈련 과정부터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과정 적정성 심사 항목 기준에 대해서 예시로 두었는데요. 이 부분을 확인해서 참고하시어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찾아가는 직업훈련에 따른 훈련 과정 심사 과정에는 성과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훈련비 심사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원칙적으로 찾아가는 직업훈련은 질 높은 훈련 과정의 편성, 그리고 훈련 기관의 사업 참여 의도 등을 위해서 일반적인 국민내일배움과 훈련 과정에 비해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하려는 훈련 과정의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 단가의 130%까지 기본적인 정부 승인 훈련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훈련비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더불어 정부 승인 훈련비를 초과하지 아니한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 정산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심사 대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RSC는 정부 승인 훈련비보다 높은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훈련 과정이 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높은 훈련비가 필요한 과정인지 심사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자체 심사 시에 심평원에서 활용하는 고급 및 특화 과정 심사 기준을 참고하시고 심평원의 의견 조회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다만 NCS 지원 단가의 130%보다 높은 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회계정산 대상이 된다는 점을 훈련기관에 명확히 안내해 주셔야겠습니다. 통합심사제도상 고급 및 특화 과정 심사 기준 세부 내용을 예시로 써두었으니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훈련 과정의 확정 및 개설, 운영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가이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과정의 확정 부분인데요. RSC는 개설하려는 훈련 과정에 대하여 특별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등을 거쳐 그 적정성을 확인한 경우에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내용을 확정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본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훈련 과정 확정에 대한 권한을 특별분과위원회 등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훈련 과정의 승인 및 개설을 위해서는 본위원회의 권한 위임 의결서, 특별분과위원회의 훈련 과정 확정 확인 의결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과정 인정 신청서 및 훈련 과정 실시 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송부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훈련 과정의 인정 및 개설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개설 절차는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에 따라 RSC에서 확정한 훈련 과정 승인, 개설을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라야겠습니다. 먼저 훈련 과정 인정 신청서 등을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훈련기관은 훈련 과정 HRD 등록에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훈련 과정 인정 처리는 고용센터에서 진행을 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훈련 과정 인정 통보 및 훈련생 모집 부분에서는 고용센터가 통보를 하고 RSC와 훈련기관이 협력해서 훈련생을 모집해 주셔야겠습니다. RSC는 본위원회의 훈련 과정 확정 의결서, 그리고 확정된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훈련 과정 인정 신청 및 실시 계획서를 최소한 훈련 개시일 10일 전까지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훈련기관은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고용센터로부터 사전에 부여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리번호가 없는 훈련기관을 선정한 RSC는 고용센터랑 반드시 협조하셔서 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반드시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기관은 HRD 행정 지원 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정을 등록 처리 및 신청해 주셔야겠는데요. 등록 방법은 외국어 훈련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향후 찾아가는 직업훈련 과정의 입력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고원에서 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센터는요, 제출된 신청서 및 실시 계획서를 RSC에서 의결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인정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고용센터는 3일 이내에 해당 훈련 과정 인정 통지서를 발급하여 RSC 및 훈련기관에 통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유효 기간과 인정 내용의 변경 부분도 상세히 살펴주셔야겠는데요. 인정 내용의 변경 부분을 보겠습니다. 위기산업 종사자 등에 맞는 훈련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과정 인정 이후 훈련 과정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의 전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훈련 교강사, 강의 실습실, 훈련 장비, 교재 등의 변경이 해당하며 여기서는 정원, 훈련비, 소정 훈련 시간 등의 훈련 중요사항 등은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 부분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릴 텐데요. 찾아가는 직업훈련으로 인정된 과정에서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K 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 동일하게 진단 및 상담을 생략하고 즉시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는 찾아가는 직업훈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훈련생을 모집한 후에 카드 발급을 요청할 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훈련생 등록 부분인데요. 찾아가는 직업훈련을 통해 인정된 훈련 과정을 운영할 훈련기관은 참여 훈련생을 모집하고 그 명단을 고용센터에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겠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훈련생 명단이 동 가이드라인 요건에 맞게 선발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수강 등록 조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훈련생 일괄 등록 시 참고사항을 기재해 두었으니 확인해 주시고요. 한편 훈련과정 인정, 개설, 카드 발급, 훈련생 등록 등에 대하여 동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 내일배움 카드 운영 규정을 따른다는 점을 명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훈련기관 지도 및 감독 부문인데요. 맞춤형 훈련 과정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 및 감독은 최소화하되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속히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훈련생 불만 등의 내용은 행정 지도를 통해 해결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의 훈련 목적을 위배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따라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붙임 파일입니다.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양식과 그리고 훈련과정 실시 계획서 양식, 그리고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 양식을 붙임 파일로 안내드리고요. 이상으로 찾아가는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 특화 훈련에 관련한 운영 가이드라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